최근 전 세계를 뒤흔든 긴급 속보죠.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입니다. 오늘 이 사건, 그 배경부터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합동 군사작전을 전격 개시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미사일이 그것도 최소 7발이나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이었을까요?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랍게도 바로 미국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11월에 중간선거가 코앞인데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은 영 시원치 않죠. 게다가 최근엔 대법원에서 관세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꽤나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 공습은 지지층을 하나로 묶고 골치 아픈 인플레이션 같은 국내 문제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돌려버리려는 아주 계산된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과감하게 나올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성공한 군사작전들 덕분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죠. 특히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 1월 베네수엘라 공습. 이게 시장이나 여론에 큰 충격 없이 아주 깔끔하게 끝났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란을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계산이 선 겁니다. 이게 이번 작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확 덜어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해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의 명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선제 타격이 아니라 예방 타격이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선제 타격은 지금 당장 나한테 달려드는 맹수를 쏘는 겁니다. 위협이 눈앞에 닥친 거죠. 반면에 예방 타격은 아직은 조용히 있지만 나중에 크면 분명히 맹수가 될 새끼를 미리 없애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위협은 아니지만 나중에 커질 잠재적 위협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논리. 바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바로 경제, 특히 석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중동발 뉴스가 터지면 다들 머릿속에 뭘 떠올리시나요? 바로 1970년대 그 끔찍했던 오일 쇼크죠. 과연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주유소의 큰 손님이 아니거든요. 아예 주유소 사장님 중 한 명이 됐으니까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셰일 혁명입니다. 2010년대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미국 땅 밑에 묻혀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랑 가스를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석유를 사다 쓰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미국 경제가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 시장 전체로 보면 여전히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이란이 세계 석유 수송의 목줄,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88%,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오펙의 주요 5개 산유국이 수출하는 석유의 평균 88%가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지나야만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란이 봉쇄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그걸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사실상 이란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5년 공습으로 군사력이 이미 많이 약해졌고 결정적으로 그 주변 바다와 하늘은 사실상 미군이 꽉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럼 과거 데이터는 이런 지정학적 충격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까요? 한번 살펴보죠. 1950년 이후에 있었던 주요 분쟁들을 쭉 놓고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보입니다. 충격이 딱 터졌을 때 주가가 잠깐 출렁했다가 금방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특히 중동에서 벌어졌던 큰 전쟁들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시장은 평균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딱 3개월 안에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런 패턴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작년과 올해에 직접 목격했잖아요. 흔히 말하는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현상이죠. 작년 이란 공습 때나
올해 베네수엘라 사태 때도 똑같았어요. 정작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불확실성이 시장을 더 흔들고 막상 쾅 하고 터지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과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보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이란의 강경파 군부 조직인 혁명수비대가 아예 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감은 계속되고 유가는 100달러 이상에서 쭉 유지되는 그런 고유가 상황이 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딱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첫째, 지금처럼 군사적 해법을 계속 밀고 나가는 길. 이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낼 거고 갈등이 더 커지면 고유가가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거죠. 둘째, 외교적 해법으로 방향을 트는 길. 이렇게 되면 시장의 리스크는 줄어들고 유가도 더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군사적 해법은 단기적 충격과 장기적 불안을, 외교적 해법은 장기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이 상반된 결과,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에너지 무기를 손에 쥔 지금 중동을 대하는 미국의 계산법,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과연 영원히 바뀐 것일까요?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 될 겁니다.